안녕하세요. LA의 정규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왜 테슬라가 계속 오를까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이제 400 돌파를 과연 코앞에 두고 있는데 돌파 후에 $500를 근접한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나쁘지 않아요. 전체가 그린라이트인데, 자, 일단 다우 보니까 0.02 상승. 자, 의미는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리고 S&P도 0.09%, 현재 이것도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0.19%입니다. 자, 이 나스닥이 이렇게 꾸물꾸물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큰 지금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거의 지금 다들 잘 안 오르는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독보적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테슬라가 다 끌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이제 현재 보니까 4.15예요. 자, 10년물 금리 괜찮아요. 지금 10년물가 4.4까지 갔던 게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천천히 이제 내려가는 거죠. 좋은 조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일 가격은 67.88. 자, 오일도 좀 안정적이죠. 오늘 사실 그 시리아의 반군이 그동안 40년 독재를 했던 그 독재 정권을 물리쳤습니다. 그 40년 독재 정권은요, 말씀드렸지만 일부 때에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란은 결국 이스라엘하고도 안 좋고 미국하고도 안 좋았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고 이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국하고는 반대였죠. 반미였는데, 자, 이제는 이번에 친미 정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그런 어떤 이 평화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오일 가격에도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의 매크로 상황과 그리고 경제 상황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제 당선자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드 프레스라고 하는 곳에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갔냐면요. 자,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얘기를 질문 당연히 오겠죠. 자, 그런데 오늘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얘기면 타이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Ukraine to possibly receive less military a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military aid 있죠.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보조를 아마 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구체적 숫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 원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것을 이제 뜻하죠.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사실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트럼프가 1기 때 있죠. 이번에 이제 세컨드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토, 즉 유럽 쪽에 있는 나토군에 사실 나토는 본인들 소위 말해서 주둔군들 있죠.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도 군대를 하는데 왜 미국이 여기다가 많이 지원하고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 유럽 전선은 니네가 지키라는 건, 니네 부자고 돈 많은데 왜 니네가 지키지, 미국이 여기다가 돈을 내면서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자, 발을 빼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이토가 pay their bills, 미국이 거기에 군사 협정으로 거기에 머무는 조건은 결국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된다. 그래야 미군이 거기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방비로부터 돈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의 보관인데 그건 확실히 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 다 끊어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천천히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이건 앞으로 점점 나오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마 천천히 군사력을 줄여가면서 협상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좀 보세요. 원래 이제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take over the office,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요, 본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계, 이 컨플릭트를
경제를 끝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시간 싸움이지 결국은 끝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 본인이 트럼프가 과거 뭐 이 호텔 사업하고 할 때부터 이 러시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감도 있고 하니까 결국 본인이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딜을 쳐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토도 그렇고 본인들 미국이 막 전쟁에 손을 대고 이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 다 마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요. 결국 어떤 게 지금 현재 움직여지냐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유럽은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속으로는요, 정말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독일, 프랑스, 다 엉망이에요. 그게 사실 아주 주된 이유는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기름이랄지 여러 가지 그 분쟁 때문에 생겨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비용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은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은 게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나서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요, 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전국이 망가져 있잖아요. 이걸 딛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 미국이 가장 많이 참여하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가장 많이 대준 나라잖아요. 돈도 가장 많이 줬고요. 그 사실 미국도 그냥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와주는 거보다 결국 재건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로 다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 가지고요 경제가 굉장히 또 상승할 수 있는데 주가도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여러분 주가들이 오르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투자자들은요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여기 전쟁 끝내고 이스라엘 분쟁 지금 벌써 헤즈볼라랑 이제 휴전한다 그러고 지금 이번에 정권까지 바뀌었잖아요. 시리아 정권까지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이쪽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국지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이 큰 전쟁들이 끝난다. 트럼프 덕분에. 그러면요. 이 주식은 날아가겠죠. 또 경제들이 회복하는 데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매크로 상황은요. 중국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디플레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나 우리 유럽도 보면 적어도 물가가 좀 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봤을 때 미국은 아직도 3%대 정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 2%대 내려와 있고, 뭐, 다 어찌됐든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요, 기대치보다 낮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까지 갈 뻔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요 지금 컨슈머 CPI가요 예상치보다 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야 돼. 다른 데는 올라서 문제인데 덜 올랐다고 그러는데 0.2%가 올랐대요. 1년 전 대비 한 달이 아니고 이거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대비 얼마로 0.2%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1년 기준으로 0.2%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가 지금 안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1년 전 대비 0.2%니까요. 뭐 1%도 아니고 0.2%니까요. 그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요. 원래 파란색을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원래 CPI 예상치가 0.5%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0.2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물가가 밑에서 기고 있는 건데, 자, 이 PPI는 더 심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아래쪽에 보세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2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가 하락하는 걸 기대하는데, 하락은 또 뭘 부르냐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 이게 지금 2.5% 1년 전 대비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요. 미국은 2.5%, 유럽이 2.5% 상승이잖아요. 근데 2.5%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업들이 생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마다 자꾸 단가를 낮추고 적게 싸게. 사실 공장들이 놀고 있는 공장도 많고 경쟁은 치열하고 과잉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공장들이 못 버텨요. 플러스가 안 되니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만 해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전기차만 하더라도요.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중국이 막 너도 우죽순으로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막 중국이 그냥 막 쏟아내요. 저렴하게 정말 싸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못 버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테슬라처럼 뛰어나면 모르겠는데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중국 데이터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독보적인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처럼요. 핸드폰 세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이 거의 지금 디플레 수준인데 이렇게 가가지고요.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국을 우리가 보는 건요. 지금 미국이 들어오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미국은 너무 관세 더 때리겠다 그러고 이러는데 미국이 이제 들어오면 더 때려버리면요. 중국이 오랫동안 어쩌면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요. 자, 이거는 중국에겐 좀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겐 오히려 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뭐 기술도 빼앗고 뭐 탈취하고 뒤로 빼서 한국 기술들 뭐 다 가져와서 지금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저렴한 물건으로 다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위태위태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나 남았는데 지금 뭐 전자, 뭐 TV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 업체가 조만간 따라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만 남 반도체마저도 지금 벌써 굉장히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달려고 따라잡을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 이래가 절대 안 돼요. 정말 한국이 지금 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까지 저렇고 뭐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와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어떤 R&D랄지 제대로 투자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자, 아무튼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짓눌리고 디플레 올 때에 한국은 한국 민족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힘을 같이 합쳐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한번 서로가 힘을 딱 합쳐버리면요. 뭐 끝나는 거죠, 사실. 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희망 버리지 마세요. 좋은 리더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기대감 가지고요. 한번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국내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미시간 대학교에서 보통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인플레이션 엑스펙테이션인 게 있죠. 그러니까 1년 뒤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예상치를 내놓거든요, 매달. 근데 이번에는요. 보통 옛날에는 뭉뚱그려서 내놨거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차별화 시켜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 사람마다 다 공화당 지지자가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빨간색 선 보십시오. 이게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 생각들이에요. 앞으로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란색 선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민주당 쪽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빨간색 선 보시면 공화당 쪽인데 이 선거가 결정 나기 전에 있죠. 나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물가 안 잡혀 이러는 거야. 물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뭐 떨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찮지 않을 거야 하면서 거의 4%대, 3%대 후반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 보세요. 민주당 보시면 갑자기 위로 치솟죠. 마지막에. 그게 이때가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난 때거든요. 트럼프로 당선 결정 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이든하고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이 붙잡으면 물가가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2024년도 중반, 내년쯤 되면은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8%까지 나올 거라는 거죠. 1년 뒤에. 내년쯤에요. 그렇게 낮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공화당도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확실히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대로 하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트럼프 방식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왜 올라간다 생각하냐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때린다? 소위 말해서 중국이나 외국의 관세를 심하게 때리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원래 그냥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트럼프는
나는 그러나 물가를 잡을 자신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냐? 불법 체류자 정리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이 각 나라들의 국방비 있죠. 미국이 내고 있는 그런 미국의 비용들을 줄여버리면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켜봐야죠. 트럼프가 됐잖아요. 일단 국민 투표로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2년 동안요. 2년 지켜보고 전혀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투표로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야 트럼프 네가 말했는데 네 거 아니네, 네가 틀렸네, 오히려 민주당 쪽이 하는 게 맞았네 하면서 투표할 때에 그럼 중간 선거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지켜보면 돼요. 트럼프 방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2년 동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이게 차이 난다는 것도 보시면요 앞으로 투자에도 계속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철학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철학을 우리가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이해하면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이 사이버캡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No logo, no proble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공개하고 막 이제 영상도 막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로보택시 데이 때 막 여러 가지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또 뒤에 이제 그 밴이 또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이버캡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뭐 또 다양하게 또 더 저렴한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이버캡을 보면서 지금 아래쪽 사진도 이제 나오지만 로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예요? 사이버 트럭도 보면은 거기에 테슬라다 이런 로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스테인리스로 그냥 쫙 깔려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 저게 테슬라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하면 no logo, no problem 이라고 합니다. 야, 로고가 없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로고가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Cybercab keeps it sleek and logo free.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사이버캡이야말로 이 정말 sleek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뭐 로고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이 뭐랄까 차가 잘 빠졌다라는 거, 예쁘게 정말 이 금색깔로 멋있게 빠졌잖아요. 막 뭐 어떤 뭐 테슬라라 뒤에 이름을 안 달더라도 멋지게 빠졌죠. 그 로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because when you are this bold, the design speaks for itself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가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 디자인이 그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누구인지 대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해할 때는요, 인문학적 이해가 아주 필요해요. 그냥 자꾸 공학적 이해나 숫자 분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필요를 터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과거부터 계속 말했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면 인문학적 이해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얘기할 때도 내러티브, 스토리를 얘기하고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고 이런 거거든요.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답니다. 아래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을 하려고 보세요. If the product is special enough, no logo is needed. 와우, 이게 머스크의 이 어떤 철학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품이 special enough, 충분히 특별하다면,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라면 로고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로고는 필요하지 않다. No logo is needed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죠. 여러분, 사이버 트럭에 로고가 안 붙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저거 뭐야 이러거든요. 지나가는데 실제로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거 뭐야? Dad? 아빠 저 차 뭐야? 라는 거. 왜? 테슬라가 안 써 있으니까. 뭐 기본 여성분들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거 뭐야? 어글리하게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뭐지 이러는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테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이요, 스페셜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로고가 뭐 없어도 결국은 스스로가 다 대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워낙 스페셜하게 생기고 독특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이버 트럭이고 테슬라의 독점적인 거죠.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돼. 이미지로만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버 캡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건요. 테슬라 차로서 사실 이 세상에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자율주행으로 가요. 이게 나중에 로보택시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뭐야? 테슬라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머스크의 철학이죠. 굳이 말을 많이 하냐 하더라도, 그리고 로고 막 그 뭐 덕지덕지 안 붙이더라도, 이런 게 일종의, 여러분, 테슬라 차를 타보면, 제가 BMW나 벤츠를 많이 탔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BMW도 보면 안에 뭐 온갖 이 장치들이 많아요. 근데, 막 다 손도 터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만지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만질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테슬라를 타보면 심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화시키는 거. 이게 오히려 단순한 것이 더 강력함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 이제 머스크의 철학이고 테슬라의 철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캡하고 지금 이 테슬라의 어떤 그 디자인이 심플한 게 결국 뭐와 닮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페이스X의 내부를 보신 적 있어요? 우주인들이 타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스페이스X 내부가 막 이 버튼하고 스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테슬라 봐보면요. 그냥 정말 우주선에도 아이패드만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도 디지털로 다 터치로만 끝내버리는 겁니다. 단순해요, 또.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건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게끔 심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스크의 철학이자 테슬라의 철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FSD 13.2 버전 있죠. 13.2 버전이 지금 반응들이 폭발적이잖아요. 12.5랑 비교했을 때는요. 정말 이 반응들이 다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 지난번 버전도 좋았지만 6배 이상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이 호마즈 캐딜락이 또 LA 도심을 직접 테스트한 걸 영상을 올렸거든요. LA 도심을 보니까 제가 또 워낙 익숙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좀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저희 딸 녀석 오늘 그 콘서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UCLA랑 USC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어떤 그 아카펠라 팀이 또 공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직접 거기 좀 보고 왔는데 그 뭐 꽃다발도 주고 왔거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LA를 대표하는 UCLA와 USC가 함께 또 공연하는 거 보니까요. 아주 좋았는데 저희 딸아이도 이제 거기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아무튼 근데 거기 갈 때 제가 또 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으로 FSD로 갔다 왔거든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밤인데도요, 막혀요, 차가. 근데 그걸 잘 뚫고 가는데, 오늘 호마스 캐딜락이 LA 시내 쭉 주행하는 거, LA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기도 1hour, 1시간 40분 동안 LA 그 트래픽을 뚫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제로 인터벤션이라는 거예요. 손 터치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더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게, 하나 틀린 말 아니고요. 정말 편합니다. 정말 압도적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래쪽에 이 노란색을 하나 보세요. 지금 뭐 이걸 안 해본 사람, 한국에 계신 분들 안 타봤잖아요. 타보면요, Imagine what a life changer this is for people who do this라고 합니다. 정말 FSD를 틀고 앞으로 더 좋아졌을 때, 점점 좋아지니까요. 좋았을 때 이거가 얼마나 우리 라이프 체인지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지처럼요. 여러분, 차 안에서 정말 운전을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간다? 이제 앞으로 정말 언슈퍼바이저가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여러분 정말 편해져요. 제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좋은데 참 여유가 있거든요. 신경도 덜 쓰고요. 앞으로 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좋아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는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래 되면요, 이거는 라이프 체인징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도로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 오거든요. 그건 세상을 다 바꾸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삶을 완전 뒤바꿔버리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에 뒤집어졌죠. 애플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운전을요, 테슬라가 이렇게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손도 댈 필요 없는 수준으로 딱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시가총액은 당연히 1등이고 지배버리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요, 규모가 달라요. 이 애플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계속 오르냐?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네? 점점 좋아지네? 아는 사람 아니까 지금,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자신들 고객들에게 buy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들이, 굵직한 자금들이 새해 넘어가기 전에 연말에 계속 들어옵니다. ETF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각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게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데, 자, 고객들이 테슬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도 당연히, 우리가 비중을 더 올리자, 이러겠죠. 그러면 보통 5% 갖고 있던 것을 10%를 올리고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비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리밸런스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주가가 막 계속 껑충껑충 오르겠죠. 여기에 공매도들 붙어 있는데 막 나가 떨어지니까 스퀴즈가 나는 거예요. 숏 스퀴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테슬라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죠. 사실 조정이 한번 와도 안 이상하거든요. 근데 조정이 안 와요. 왜냐? 연말에 지금 사람들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너도 나도 지금 내년을 보면서 투자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트래픽이 몰려버리니까 주가를 그냥 끌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벌써 $400가 거의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 영상에 대해서 직접 댓글을 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Demonstrate Tesla self-driving to friend tomorrow라고 합니다. 자, 내일 당장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테슬라 자율주행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 손님, 현대 직원입니다. 현대 거의 부장급에 되는 분에게 제가 소개해 줬잖아요. 제 차를 타고 갔거든요. 놀래더라고요. 뭐냐면 현대 거는 제가 현대를 잘 모르지만 보니까 이분도 자율주행 담당은 아니니까. 근데 보통 프리웨이 있죠. 고속도로만 잘하고 시내 도로 주행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잘요. 근데 테슬라는 오히려 이 자잘한 도로들 있죠. 막 좁고 이런 데를 정말 잘 가거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LA 시내 막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 보면 야, 이 녀석 운전 기가 막히게 한다 생각하거든. 제가 이 자율주행이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머스크도 당장 친구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쇼파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t feels like magic이라고 합니다. 와, 마치 디즈니 무비처럼 니네가 영화를 보는 듯 할 거라는 거죠. 매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매직이다. 매직이라는 단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13.2 버전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보면 It feels like magic. 야, 이거 꿈의 세상에 왔나? 진짜 그래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와, 어떻게 이걸 운전을 해나가지 생각되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아래쪽에 제가 호마스 캐딜락 이걸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거든요. 정말 이 LA 시내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복잡하거든요. 서울처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터치하지 않고 1시간 40분 동안 운전을 잘 해냅니다. 대박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니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테슬라 주가 밀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0 돌파 아까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딸내미 콘서트 보고 있는데 보니까 돌파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교수님이 400 돌파했는데 성시경의 이었고 그 노래 너의 모든 순간 노래 완곡 불러주셔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테슬라가 $400를 돌파하게 되면 제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을 완곡하겠다. 그때 제가 전반부만 불렀잖아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아주 듣기가 좋진 않았을 테지만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직 보니까 399, 398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컨펌이 되니까 내일 낮에 이제 $400 돌파가 확실히 컨펌이 되면요. 그때 제가 성시경 노래 완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으면요. 제가 육성으로 불러도 저작권이 저희가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제가 좀 리서치를 좀 해보고 저작권에 위배만 안 된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 기념으로 우리가 또 좀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제가 풍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였습니다.